결국은 저희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이익에 대해서 반등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아마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이나 다른 이제 이머징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저희의 판단으로는 아마 그 시기가 한 지난밤 셀 아메리카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지수도 빠지고 M7 기술주들 일제히 조정을 받고 여기에다가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도 3년 만에 98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무님은?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 미국의 주식,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미국의 달러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 자산이 좀 비싸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좀 커진 걸로 좀 보여져서 미국 자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좀 비싼 게 좀 사라지고 고평가 영역에서 벗어나서 적정한 레벨이 되면은 좀 멈출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거를 좀 멈출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좀 재현되기까지는 미국의 연준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까지는 미국의 자산이 좀 혼란스러운 국면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까지, 여름까지는 좀 미국 자산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셨는데 이렇게 무역 갈등을 두고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이 공급망 재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은 LNG선 관련 종목 한화오션을 매수했고 미중 갈등 혹은 한미 협상 시 어떤 섹터가 좀 그래도 되려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산업은 지금처럼 뭐 미국과 어떤 중국, 또 미국과 그 외 국가들 간의 어떤 그 교역이 힘들어져도 충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이제 반사 수익을 기대를 하고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져서 아무래도 조선, 방산, 그리고 내수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정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어떤 무역 합의가 정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관세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불안한 뭐 자동차, 그다음 철강,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기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 비해 원화 가치는 그렇게 크게 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원화 가치의 흐름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환율 변동, 또 2분기까지 좀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 달러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원화가 어쨌든 달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한 강세를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저희 원화가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상대적인 수혜를 덜 입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0포인트 중반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여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한 번 정도는 1,400원을 살짝 하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저희가 아주 강한 모습은 보이지는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투자 자산이 미국에서 대체제를 찾는 모습이지만요. 국내 주식에서 셀코리아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 18조 넘게 연일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금 돌아오는 시점, 그리고 그 다시금 돌아오는 요인은 좀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저희 한국 주식시장은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지금 뭐 4월달 20일까지 수출을 보시듯이 갑자기 이제 대미 수출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고, 아직은 이제 이익에 대해서 반등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도 미국의 어떤 그 트럼프 정책의 또 관세 정책이 한 발 물러서고, 또 미국도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와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아마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이나 한국 이외의 다른 이제 이머징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아마 그 시기가 한 3분기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해서 한 2, 3개월 정도가 제일 나쁜 힘든 시기이고, 네.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그래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를 전망해 주시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좀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 공부 타이밍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변곡점일 것 같아요. 뭐 이제 또 이제 밤사이엔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고위 협상, 관세 협상이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지금 시장은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선이나 방산,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필수 소비재, 이렇게 좀 그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면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산업들이 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그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관세 영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IT 쪽, 그 다음에 뭐 철강 화학과 같은 소재 쪽,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이런 그 관세 영역에서 좀 자유로운 쪽에 대한 접근이 아직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적어도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안정,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경기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질 때, 그때 아마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시장의 어떤 위를 바라보면서 수출주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조선방산 플러스 내수에서 좀 확고한 지위를 좀 갖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지키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수주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유틸리티 쪽이 될 수도 있겠고, 내지는 뭐 소비 관련한 뭐 유통 쪽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내수주 안에서도 특히 좀 주목하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약간 그래도 글로벌하게 경쟁력인 측면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과 제약 바이오 쪽은 그래도 저희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빛을 발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방어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좀 부각이 되긴 하지만, 이들 업종들의 어떤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어떤 가시성 또는 이익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안할 때 조금 반짝하고, 아마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좀 빛을 잃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있다는 점에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무님 말씀 좀 정리해 보면은 뭐 미디어 엔터, 그리고 뭐 조선 방산 쪽 지금 잘 버텨내주고 있는 섹터들이 2분기까지는 좀 계속 잘 갈 것이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